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숲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354번째 시간으로 러시아 여행기 2라는 수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여행기 2 2일차 일정 호텔 조식 아리스트 비앙카 딸지 박물관 중식 바이카로 박물관 전통시장 구경 자유시간 유람선 오물 훈제 보드카 바냐 앙카라강 입수 저녁 식사 카페 미니밴 호텔 여행의 마지막 날인 셈이다. 가이드가 바뀌었다. 러시아인에서 한국 유학생으로 바뀌었다. 아주 쾌활하고 명랑했다. 대학 경제학부 3학년이라 했다. 몽골에서 7년을 학교에 다녔다. 남양주에 부모님이 살고 있다고 했다. 학비가 연간 300만원 수준이라고 했다. 먼저 리스트 비앙카 마을로 갔다. 슬루프를 타고 높이 올라갔더니 바이칼 호수가 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이 있었다. 사진 촬영을 하고 다시 내려왔다. 바이칼 호수는 풍부한 호수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수량은 5대우와 필적하고 지구 담수의 20%를 차지하는 장대한 스케일의 호수였다. 우리나라 부여족이 이곳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었다. 길이 636km, 폭 79.4km, 길고 좁은 협곡 형태를 갖고 있었다. 바이칼호를 배로 달리면서 춘한 이강수가 소설 유정에서 그려낸 채석과 남정님의 순결하고도 애잔한 수뇌발을 떠올렸다. 소설 속 채석은 딸같은 정인과의 연애사건에 휘말린 뒤 바이칼 호반에서 죽기로 작정했고 정임은 채석을 만나기 위해 병든 몸을 이끌고 바이칼호 산림지대 사이로 눈썰매를 달린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석의 싸늘한 시선이었다. 정임은 채석이 죽어간 바이칼호를 남았다. 지금도 정임은 바이칼 호반 어디선가 죽은 채석을 그리워하며 늙어가고 있는 것만 같았다. 다음 관광지는 딸지 박물관이라는 곳이었다. 17세기부터 정착한 러시아인들의 가옥, 사원, 건축물 등을 볼 수 있었다. 에벤키족과 브리아트족 그리고 슬라브족의 초기 모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져 있었다. 우리 민속촌과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학교, 감옥, 관공서, 교회 등이 줄지어 있었다. 조그만 동물원도 한 켠에 있었고 이색적으로 게르도 두어져 있었다. 그곳에서는 기념품 등을 팔고 있었다. 여러 곳에서 온 관광객들이 무척 붐볐다. 가게에서 마그네텍도 좀 사고 건물 또는 현지 복장을 한 이들과 기념 촬영을 하기도 했다. 중식을 하러 간 곳은 호수와 앙카라강이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전통 식당이었다. 오물의 회를 맛볼 수 있었다. 와인도 나왔다. 분위기가 귀족풍이었다. 여종분들이 와인을 따라주었다. 차창 밖으로는 샤먼바위도 보였다. 앙카라강과 바이칼 호수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조그만 바위였다. 전설을 간직한 바위였다. 바이칼 할아버지는 336명의 아들과 어여쁜 외동딸 앙가라를 두고 있었다. 바이칼은 앙가라를 이르쿠츠라는 청년에게 시집보내려고 마음먹었다. 이르쿠츠는 물결이 사나운 강이다. 이르쿠츠크라는 도시 이름이 바로 이 강 이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바이칼에 사는 갈매기들은 앙카라에게 멀리 북쪽에 있는 예니세이라는 용사가 더 멋있다고 자랑하였다. 예니세이 강은 앙가라 강에 흘러들어가 만난 다음에 멀리 북극해로 빠져나간다. 그때부터 앙가라는 예니세이를 사랑하게 되었다. 이를 눈치챈 바이칼은 딸을 감시하였고 마침내 그녀는 아버지가 잠든 사이에 몰래 도망치려 했다. 바이칼은 잠에서 깨어나 놀라서 큰 바위를 집어던져 앙카라의 하얀 목에 맞췄고 그녀는 그만 죽어버렸다. 지금도 앙카라는 늘 예니세이를 그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이는 바이칼 주변의 자연상을 어인화하여 설명한 흥미로운 전설이다. 샤먼바위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었는데 비가 내리고 있어 우산을 쓰고 찍을 수밖에 없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바이칼 박물관이었다. 생물들이 아쿠아리움처럼 헤엄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철갑상어도 있었고 오물도 있었다. 거의 20년 정도 지나야 자라야 온전한 몸 상태가 된다고도 했다. 바다 표범도 있었다. 왜 내리긴 바이칼호에 바다 표범이 사는지 의문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었다. 바이칼호 생태학 박물관에는 진기한 어족, 그중 민물에 사는 유일한 물개인 네르파는 보고처럼 생긴 물개인데 머리털 나고 처음 보는 동물이었다. 들이 전시되어 있는 데에는 원래 바다였던 바이칼이 10년에서 융계하면서 바다에서 서식하던 동식물들이 통째로 호수로 변한 바이칼에 맞게 진화한 때문이라고 한다.
이후에는 호숫가로 이동해서 파도를 보았다. 바이콜호에 손을 담그면 3년, 발을 담그면 5년, 몸을 담그면 10년이 젊어진다고 했다. 1월 초부터 얼음이 열면 그의 올머리 되어야 해빙이 된다고 했다. 바이칼 호수에 빠져 파도와 바람을 맞았다. 그러던 중에 우산을 물속에 빠뜨려 잃어버리기도 했다. 물살이 세찬 관계로 들어가 볼 수는 없었다. 전통시장에 가서 쇼핑을 했다. 마그네틱을 몇 개 사고 보석은 가격이 너무 비싼 관계로 포기하고 말았다. 오므라의 훈제 형태가 있었는데 사진을 찍으니 불효령을 내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사라고 동료하는 상행위의 일부였다. 다음은 유람선을 탈 자리였다. 배 뒤쪽에 앉았다. 바람막이로 천막이 되어 있었기에 안온한 분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가이드가 오물 훈제와 보드카를 가져왔다. 그것으로 건배하며 부부간의 러브샷을 했다. 비바람이 세차게 내리고 있어 사진을 촬영하기도 어려웠었지만 눈치는 덜 나위 없었다. 유람선에 내려서는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해 반야를 할 곳으로 갔다. 반야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사우나와 유사한 것이었다. Y 교수가 한번 해본 경험이 있어 주도를 했다. 가운을 하나씩 걸치고 사우나실 같은 곳으로 들어갔다.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 자작나무 잎을 넣고 끓인 차를 한 잔씩 하고 들어갔다. 바깥에는 피치카에 물을 부을 수 있도록 밖에서와 물과 바구가지가 있었다. 무척이나 열기가 뜨거웠고 수증기가 나왔다. 빗자루처럼 생긴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것을 몸에 두드려 혈액순환을 시키는 식이었다. 내 차례가 되어 물을 퍼 피치카에 뿌려대니 수증기가 바깥으로 뿜어져 나왔다. 다시 한번 실련을 하고 있었는데 모두들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왔다. 집에서 나온 일행은 모두가 가감하게 앙가라강에 입수했다. 바닥에 자라난 이끼로 인해 미끄러워져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한 사람씩 입수하고 기념 촬영을 했다. 기분은 무척이나 상쾌했다. 개운한 느낌을 주었고 지난 여행 동안의 피로를 말끔히 풀 수 있을 정도였다. 반야형 집에는 사냥해온 동물들의 박제가 걸려있기도 했다. 다시 지킬리로 갔더니 모두들 모여있었다. 훨씬 부인네들이 오랫동안 반야를 하리라 여겼는데 의외였다. 식사는 러시아식 꼬치구이였다. 보드카를 마셨다. 이야기도 여행 중에 있었던 경험담 얘기로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한 부인은 반야가 체질인지 늦게서야 나오기도 했다. 처음 여행을 시작할 때 한 분이 감기 몸살이 와서 계속 힘들어했는데 막반쯤에는 거의 회복이 되었다. 중간에 전신 마사지를 받을 때 허리를 다쳤던 분도 한 분 있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여행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이르쿠츠크로 향했다. 어제 위원장이 물색해서 정해주었던 카페로 가서 최종 파티를 열었다. 와인을 시켰고 적절한 안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모두 여행의 소회를 얘기했고 건배제의를 했다. 대표적 건배사는 사우디, 사나이의 우정은 뒤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라고 선창하면 아우디, 아줌마의 우정도 뒤질 때까지라고 화답했다. 또 하나의 건배사는 이상은 높게 사랑은 깊게 자는 공평하게 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밤은 깊어만 같다. 호텔로 돌아온 일행은 내일 9시에 체크아웃하고 출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계산했다. 이제는 마지막 인천공항행 비행기만 타고 떠나면 되는 것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